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도 상당히 어지럽게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흔들렸습니다. 결국엔 소비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좀 잡기 전까지는 이 흔들림을 붙잡아두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속도로 가게 될지 파월 의장의 멘트까지 있었는데요. 다각도로 오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이제 상승과 하락 딛고 이제 오늘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슈와 특징들 잡아주세요. 네, 파월 발언과 GDP 부진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약세 분위기였는데, 빅테크 주식들은 강세를 나타냈어요. 알파벳을 제외하면 모두 1%에서 2%대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저번에 잠정치인 마이너스 1.5%보다 부진했습니다. 파월은 경제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지만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은 더 큰 고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지금 인플레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금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7월 75bp 금리 인상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3에서 3.5%까지 신속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인정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향후 2년 동안 4%를 약간 상회할 수 있지만은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좋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메르츠뱅크에서는 하반기 유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브렌트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9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는 견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모빌 CEO 측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 과정에서 세계 각 국가들이 에너지 수요를 다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에 대한 이런 분석들도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유가나 최근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슈들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혼조세로 좀 마쳤는데 물가지표 발표 전이라서 조금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나 그렇죠. 봐요.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관망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월 발언도 그렇고 GDP 저번에 이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5% 잠정치였는데 네. 확정치가 1.6%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는 그다지 상승 분위기보다는 조금 모든 걸 좀 더 확인하고 가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확신을 얻고 싶은 이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GDP 같은 경우에 미국 성장률은 세 가지로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랑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확정치가 결국에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GDP 성장이 2개 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를 거의 약간 공식화해서 좀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되게 위험하네요, 지금 지표가.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으로 지금 본다면은 물론 그런데 물론 2개 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하는데 3분기 좀 나와봐야지 알겠고요. 2분기 GDP 좀 나와봐야지 알겠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 여전히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2분기 GDP도 그다지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침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2분기 GDP에 대한 전망까지 안 좋으면 확실히 좀 공식적인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해 볼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도 이제 상당히 간밤에 중요했던 것 같은데 경제 연착륙을 또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경착륙이면 시장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저번에 이제 발언한 거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본다면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월도 어느 정도는 저번에 인정을 했듯이 네. 그거의 발언에 연속되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는 잡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뭐 노동시장과 이쪽에서의 뭐 훼손은 불가피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찬성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전문가님이 늘 말씀을 주셨던 게 물가 지표 봐야 된다라고 네. 하셨지만,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 조금 더 자이언트 스텝에 힘이 실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자기가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표 발표되는 거는 CPI니까 CPI가 지금 큰 폭으로만 7%한 중반대로 뭐 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8% 초반 정도만 나와도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CPI 지수 좀 어떻게 고점에서 꺾이는 분위기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저번에 이제 8.6 나왔죠. 네, 그렇죠. 그게 저는 고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이번에는 한 8% 초반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잘 8% 나오면 7.89 정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독일 쪽에서도 6월 CPI가 전월보다 완화됐다 이런 소식도 있다 보니까 과연 고점에서 꺾이게 될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올해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내년에서 올해로 좀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발표되는 지표들이 조금 우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IB들 측마다 조금씩 이건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분기 GDP가 좀 나와 봐야지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는데 그럼 전 좀 궁금한 게 지금 시장이 그럼 경기 침체나 이런 위험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요? 네. 예, 물론 금융시장 훨씬 이제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조금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 속도는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침체를 인정하게 되면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모든 게 이제 혼란스럽죠. 침체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인 것도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반전은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뭐 한 9월 말이나 개인적으로는 10월 초 정도 찬바람이 좀 불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휴가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그다지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조금은 한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반기 좀 넘어서 9월, 10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유가가 보니까 아직 110달러 선 두고 아직은 크게 뭐 돌파라든지 그런 맞아요. 움직임이 나오진 예. 않고 있어요. 사실 전문가님도 이제 하반기에 하락을 전망하셨는데 네. 코메르츠뱅크 쪽에서도 좀 비슷하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대충 몇 달러 선 보세요? 저는 뭐 하반기에는 네. 90에서 100달러 그 사이에서 그냥 하반기 90에서 그 정도 100 저도 정도. 코메르츠랑은 비슷한데 네. 근데 조금 더 많이 꺾이면은 저는 90달러 밑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수요도 둔화할 것이고 증산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유가는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휴가철이고 뭐 이런데도 수요가 좀 둔화할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드라이빙 시즌이 있기는 있는데 네. 물론 있지만은 지금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은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100에서 110달러 그 사이에서 그냥 당분간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제 110달러 선에 대해서 상당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꺾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물가 지표까지 영향을 줄지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 CEO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엑슨모빌 주가를 좀 보니까 고점에서 살짝 꺾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시 맞아요. 그러면 이런 발언을 좀 기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시 오르나요? 전고점 그 돌파가 고점을 한번 테스트하러는 한번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이제 그 고점을 뚫기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엑슨모빌도 그렇고 워렌 버핏이 많이 산 옥시덴털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모습의 차트거든요. 네. 지금 워렌 버핏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 옥시덴털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워렌 버핏도 아직까지 자기가 산 매입가보다는 좀 위이지만은 네. 계속 가져가다 보면 손실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워렌 버핏이 뭐 산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람도 물린 주식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점 테스트 구간이 올 수는 있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에너지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상당히 좋잖아요. 네. 어제도 풍력 관련 종목들이 맞아요. 슈팅이 좀 좋았던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 유가라든지 뭐 가스 가격 상승 이런 포인트에서 다시 신재생 쪽으로 좀 넘어오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저는 에너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지금 외기가 강한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가니까 좀 더 갈 수 있어요. 네, 더 갈 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물론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물론 친환경 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괜찮지만은 결국엔 유가의 하락에서는 이쪽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나친 추경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뭐 더 갈 수는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5%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살짝 부정적인 시각을 좀 주셨군요. 그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종목도 예전에 막 떴을 때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 작년에. 그때 이제 투자 포인트가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을 좀 구축을 제대로 하려면 또 비용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는 석유, 석탄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근데 없을까요? 이제 유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요를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가 크게 이제 수요가 없을 때는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밖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전기차 전환이 빨리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환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럼 점점 이제 유가는 유가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네. 결국에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면은 유가는 뭐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힘들지 않을까.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화하다 보니까 유가에는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어제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약세 흐름 타면서 이제 소재 쪽도 많이 빠졌는데 그 전문가님이 이제 빠지지 않았던 쪽이 결국엔 빠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뭐 갑자기 또 돌발 악재가 나와가지고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런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접근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네. LG에너지 솔루션 말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SK온이죠. SK온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증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투심의 위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접근은 물론 장기적인 비유는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신중하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럼 비슷하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어제 뭐 네. LNF가 같이 빠진 거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군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들 갖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에 좀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국내 시장 어떻게 좀 움직일지 전망 좀 해주세요. 어제 또 코스피가 2,400선 또 깨져가지고요. 네. 어제 이제
제가 뭐 하락할 거는 같은데 환율 시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어제 네, 맞아요.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지만은 1,302원 얼마 전에 고점이 이제 거기였는데 네. 거기 살짝 또 넘어가거나 그 선에 다다르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인 상승은 뭐 다이렉트 상승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는 물량 소화 과정을 좀 환율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환율 시장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만약 여기서 환율 제가 말한 것보다 네. 예상을 벗어나서 갑자기 위로 슈팅이 나오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뭐 그냥 국내 시장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뭐 뉴욕 증시랑 비슷하게 좀 혼조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내일 이후 발표될 물가지표들의 흐름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에 대한 돌파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자세히 보고 계시죠? 여기에서 좀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면서 혹시나 1,300선에 대한 1,300원 선에 대한 돌파가 좀 크게 나올지 혹은 고점에서 좀 꺾이는 시각이 될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